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동네요 이서블입니다. 이커머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집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집은 전세, 월세, 매매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사무실은 패스트 캠퍼스를 가면 되나요? 우리 좀 돈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어디야? 위워크 가면 되나요? 아니면 임대가 좋은가? 이렇게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장도 매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커머스 업자 입장에서 사업장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동산은 제 주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사업장 혹은 창고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해봤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또 네가 뭘 아냐 해서 제가 많이 거래를 안 해봤고 대략 한 135억 정도는 좀 사봤고 그 중에 매각한 건 한 5억씩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래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제가 커머스 업자 입장에서 제가 했던 실수들을 바탕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부동산은 가만히 있어서 부동산인 게 아니라 눈에 보여요. 우리가 파는 상품도 최종적으로 배송을 받으면 우리가 보이지만 주로 이미지만 있고 물건을 받았을 때나 보이지 실제로 우리가 10,000개 갖고 있다고 10,000개를 막 보고 파는 것도 아니에요. 눈에 안 보여요. 어플리케이션이나 컨텐츠를 파시는 분들은 더욱 안 보이지만 이커머스도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숫자로 보이지. 그런데 부동산은 눈에 뻔히 보여요. 가서 보면 볼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등기부 등본에 존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작아요. 리스크가 작다는 게 또 어떤 얘기냐면 이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지극히 일반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래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다만 리스크가 작다 보니까 동그라미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돈이 커가지고 이게 우리를 쫄리게 만드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래가 아니어가지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또 스스로 우리가 제법 또 열심히 고뇌하고 가성비에 있어서 내가 짱인지 알잖아. 우리가 난 또 가성비를 고려해가 돼가지고 이게 성능이 어떻고 이거 노트북 살 때도 이게 성능이 어떠니까 또 이게 벤치마크 보면서 이게 1초 빠른데 내가 50만 원 더 줄 필요는 없네. 오케이, 난 여기서 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먼저 결론을 드리고, 시장 참여자가 똑똑하지 않은 이런 부동산 같은 상황에서 이 제한된 시장에서 우리가 좋은 물건을 골라내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호재가 있다거나 정부 정책이 어떻게 있다거나 이런 건 다 배제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고수여도 모르는 거예요. 이 호재가 이미 여기에 반영됐는지 안 반영됐는지 얼만큼 반영됐는지 누가 판단해? 우리가 알게 뭐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고르지 마세요. 고르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공간이 한 50평 필요했는데 80평짜리를 봐보니까 막 좋아.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공간을 최대로 압축하세요. 지금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다 제가 말씀드리면 책상 큰 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책상은 저는 어떤 책상을 썼냐면 120에 64cm짜리 책상을 꽤 오래 쓰다가 약간 사무실을 넓히면서 140에 70까지 커졌어요. 이 책상이면 충분합니다. 책상을 더 이상 키우셔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부동산 관점에서는 약간 비좁더라도 심지어 컴퓨터를 좀 더 좋은 거 사더라도 120에 60짜리를 쓰십시오. 공간은 최대로 압축을 하시고 대신 어디 가셔야 된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깔고 앉으세요. 무슨 소리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평인데 비싼 거 사라는 얘기예요. 부동산은 가성비로 하는 게 가성비가 본능적으로 내가 5분만 걸어가면은 여기보다 공간이 1.5배인데 가격이 비슷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5분을 안 걸어가야 돼서 여기서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네? 여기가 근데 제일 비싸요? 그럼 여기 할게요. 근데 여기는 비싸니까 큰 공간 못 쓰잖아요. 그럼 저 조금만 공간 쓸게요. 이 공간이 작은데요? 괜찮아요. 우린 작은 공간에 10명이 있을 수 있어요. 5명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런 속성을 가진 자재예요. 가성비를 따지는 건 똑똑한 사람들이 나의 똑똑함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가성비 따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가성비를 열심히 따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실수를 했죠.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10분만 가면 됐는데 이런 거 안 됩니다. 삑삑. 부동산은 가성비가 아니고 그냥 랜드마크다. 그리고 중심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역에서 가까워야 된다. 여기서 역이라는 건 지하철역이에요. 그리고
브랜드 건설사, 일군 건설사라고 하죠. 뭐 현대, 뭐 대림, 뭐 SK 뭐 이런 데 있어요. 일군 건설사들이 한 브랜드 건물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것들이 교집합이 될수록 안전자산의 안전도가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시는 스마트한 소비 습관을 부동산에서는 버리시고 부동산에서는 오직 뭐다? 플렉스. 누구나 좋아하는 걸 찾으세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걸 찾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여자분이 좋아하는 걸 찾으세요. 우리 남자들이 약간 섬세하지 않으면서 가성비를 자꾸 좋아하는데 이 여자분들이 섬세한 거를 잘 골라요. 예민해요. 여기는 왔는데 저쪽에 냄새나고 별로야. 안 좋은 것 같아. 여자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거 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걸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이게 좀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분들에게는 어떤 콜렉터의 본능이 있고 이 남자들에게는 이제 오래전부터 사와온 우리는 헌터의 본능이 있어요. 부동산은 콜렉터 관점에서 사셔야 돼요. 영원히 내가 갖고 있어도 아깝지 않은 거. 집도 마찬가지고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창고도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창고를 고르십시오. 네.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부동산 이야기, 커머스 하시는 분들, 집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